네, 정의당이 내년 총선 앞두고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거 연합정당을 제안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의당은 당명 개정과 비례대표 상위 순번 양보까지 시사하면서 진보정치 세력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제3지대 정치 세력과 연합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이슈판에서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연결해서 정의당의 선거 연합 정당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제3 정치 세력 연대에 대한 견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미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네, 저희가 좀 자주 불러드려야 되는데 저희도 또 네, 일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도 워낙 바쁘시고요. 네, 네, 오늘 좋은 소식이 있던데 오늘 출판 기념회 가지셨죠?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광주 일대 교통이 다 마비됐다는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요. 오늘 출판 아, 소식, 이 기념회 소식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오늘은 서울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고요. 예, 돌아오는 그렇군요. 12월 10일 날 오후 3시에 염주체육관에서 다시 열리는데요. 그때 예,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특히 이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면서 함께 손잡았던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대체 우리나라 정치가 어떤 정치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자리였고, 그래서 정의당 또 강은미가 해온 정치를 또 책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고 이런 좀 따뜻하고 힘을 내는 그런 네. 자리였습니다. 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직접 또 진행도 하고 그랬네요. 네, 네, 네. 안진걸 소장하고는 또 깊은 굉장히 친분 관계가 막역한 있어서, 사이시죠? 네, 네. 자, 그런데 의원님, 책 제목이 광주 서구에서 살고 있는 최강 엄마 강은미입니다. 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책 좀 표지 좀 우리 유튜브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제작진은. 예. 네, 책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실은 지금 정치가 너무 혐오 정치고, 그 다음에 이제 현 정권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서, 윤 정권을 심판하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4년 동안 뭐 고군분투하면서 그런 정말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것,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일본에 3번 다녀오고 미국 다녀오면서 어떻게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자들과 어떻게 뭐 활동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네. 생활 속의 정치인 강은미, 최강 엄마 강은미 의원의 모습을 좀 책에 담은 듯 보이는데요. 자, 의원님께서 또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사회 부조리와 함께 정말 경과하게 느끼셨던 벽이 있다면 어떤 벽을 느끼셨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가장 아쉬운 것은 네. 정말 각각의 의원들은 괜찮은 의원들이 많은데 예. 이게 이제 양당 정치이다 보니 서로 잘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만 하면 자기가 음.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것 예. 때문에 성실하게 제대로 일하는 의원들은 보이지 않고 쌈박질하고 서로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의원들만 눈에 보이면서 이게 정치의 흐름 자체를 잘못 가게 만들고 있다 네. 하는 그런 벽이 좀 느껴졌고요. 아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그다음에 잘못된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또 정치가 더 나아지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자,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정치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굉장히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도 꽤 많을 겁니다, 의원님. 그렇죠? 네, 개별적으로 그렇습니다. 만났을 네. 때는 이게 양 당으로 나뉘다 보면 이 당의 또 입장에 따라서 사람이 돌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자, 이 같은 혼용 무도의 국회 여의도에서도 어, 반대로 국회 활동을 하시면서 좀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좀 봤다라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다 나쁘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희망을 좀 그래도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 소수자들 또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법을 제안을 하고 그 법이 통과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은 이 법은 안 된다, 이 법은 안 된다 막아놓고도
결국은 노력해도 그냥 통과해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예.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면서 실제로 이제 뭐 수많은 대기업들이 반대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힘을 모아줬고 또 그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들여다본 언론인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죽음이 많거든요. 아주 작은 돈만 들였어도 이 젊은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언론이 관심 가지고 또 수많은 노동자들,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실은 이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가 아무리 쌈박질을 해도 시민들이 그 법에 동의하면 결국은 그 법이 제정되게 만들 수 있구나. 예. 그래서 저는 시민들과 우리 정의당 같이 제대로 일하려고 하는 정당이 함께하면 그 법도 만들고 예.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받습니다. 두터운 양당제의 벽도 허물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보신 거군요. 예. 네, 네. 자, 의원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죠. 자, 정의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을 비대위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하고요. 최근에는 혁신 재창당과 관련해서 선거 연합 정당 추진의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압도적으로요. 자, 정의당이 혁신 재창당과 관련해서 선거 연합 정당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 연합 정당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총선에서 예. 양당이 자기 정당에 지지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해서 실제로 이제 이게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라는 의견이 있으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서 3%를 넘어야 의석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제대로 된 정당, 진보 정당 중에서 3%가 넘는 정당이 정의당밖에 없다 보니 네. 실제로 오랫동안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같은 정당들이 실제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연합정당은 정의당의 플랫폼을 열어서 실제로 3% 허들 때문에 의석을 차지 못하는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다양한 세력들과 함께 연대해서 그들에게 그런 자리를 내주기 위한 것을 선거연합정당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민주노총 등을 비롯한 노동 세력 그리고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 등의 이제 제3의 정치 세력과 이른바 선거 연합정당을 이제 만들어서 내년 총선 함께 치르자라는 게 우리 정의당의 내부 고민하신 그 결과물인데 네. 혁신 재창당은 이제 이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계실 터인데 문제는 상대 당, 예를 들어 민주노총도 그렇고요, 진보당, 녹색당도 그렇고 이 정의당이 지금 제안한 선거 연합 정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지 좀 구체적인 물밑 접촉이나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비대위원장이 이제 제대로 인준을 받아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안을 하고 나면 공식적으로 각 정당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녹색당은 이제 한 차례 좀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긍정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녹색당 및 진보 정당 이렇게 한 게 녹색당 그런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말고도 이제 실제로 지역 정당을 추진하는 또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 정당에게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여기도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하진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정의당이 그런 플랫폼을 연다고 하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는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다양한 정당이 들어와서 함께 하자고 하는 그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위성정당하고 어떻게 다르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그렇죠. 그렇네요. 위성정당은 이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양당이 너무 지지한 것보다 의석을 많이 차지하니 다른 다양한 세력들이 또 들어오게 하자는 건데 위성정당은 이 양당이 정당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이 취지를 더 위배하는 방식으로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게 문제였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게 뭐 위성 정당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결국은 뭐 1년 안에 2년 안에 다 양당으로 또 흡수되면서 오히려 그 양당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노동당도 그렇고 녹색당도 그렇고 진보당도 그렇고 오랫동안 의석이 없더라도 당을 유지해왔던 정당이고 네.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나더라도 계속 남아있을 정당이니까 그렇죠. 이 예. 다당제 정신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정당이라 네. 위성 정당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역구 후보도 비례 후보도 같은 정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하는 거지만 이 위성 정당은 지역구 후보 정당 다르고 또 비례 정당 다르고 이렇게 해서 위성 정당하고는 또 다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혁신 재창당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당의 이 스펙트럼이 꽤 다른 당을 관통하는 하나의 화두, 핵심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예.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 모임을 통해서 정권을 이제 뭐 창출하는 거죠. 갖고 예, 창출하고 그리고 그 창출한 정권으로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사회의 중요한 화두는 불평등, 기후위기, 그리고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이 가치 중심에 동의한다고 하면 함께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정당들은 다 이런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소멸을 막아내기 위해서 함께 뭐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했던 정당들입니다. 연대로 네. 했었던 정당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가치에 동의하는 정당들이면 함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같이 이제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더 한 발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장혜영 의원과 유호정 의원의 입장은 혁신 재창당에 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도 이제 의견이 100%좀 모아지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당이 공식 그 기구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런 당의 공식 결정을 반대하는 것이 더 이상 더 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네네.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다소 불편합니다, 솔직히. 예, 네네. 한 목소리를 내도 좀 시원찮을 판인데 각각 네네. 4분 5일 되는 모습들 거기에서 좀 예전에 좀 정의당의 이런 국민들이 많은 사랑을 받던 정의당의 모습이 조금씩 쇠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예. 그러니까 그런 예. 것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한편으로는- 들으시죠?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예. 실제로 이제 그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게 되면서 네. 그런 목소리는 좀 잦아들고 있고 아하. 실제로 정말 뭐 그런 그 소수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뭐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 이현주 의원들이 끊임없이 뭔가 문제 제기를 예. 하고 또 민주당 안에서도 이상민 의원이라 이런 분들이 그렇죠. 다른 목소리를 내듯이 예. 정당이라고 하는 건 원래 시끄러운 것이 민주주의라고 봤을 그게 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 저는 이제 이것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선거연합정당이 추진되면 될수록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과의 이슈판을 인터뷰를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2610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의원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국감 때문에 서울로 광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광주대교구 행사가 열릴 때면 늘 또 참석을 해서 그런지 또 멀리서나마 뵙고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의원님과는 내적 친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또 응원의 문자 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먼 발치에서 또 이렇게 바라보는 교국민들이 꽤 많으시군요. 보니까. 네. 또 5086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는 이제 지금 샵 5005번 문자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강은미 의원님 오랜만에
방송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으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총선 이후에도 민생을 생각하는 국회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또 문자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실시간으로 방송되는데 우리 이영진 빈첸시원님께서 열혈 애청자님이신데 또 유튜브 댓글에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국회 기후적인 미사도 아시고 지난 5월 미사에도 저도 함께 했습니다. 오염수 집회 그리고 이태원 참사 200일 행사에서 강은미 의원님 발언 들었습니다. 라는 또 늘 국민들은 참 가까운 곳에서 의원님과 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우리 애청자 시청자들께요. 네, 저도 제가 속해 있는 천주교의 많은 분들께서 이런 그 소외진자들 그리고 사회적 참사 현장에 함께 계셔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기후 위기 문제가 우리 후손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런 문제에서도 우리 천주교에서 가장 앞장서 주셔서 네, 스스로 마음이 뿌듯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정의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김준우 변호사가 취임을 했죠, 최근에. 네. 진보정당, 노동조합, 제3지대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한다라고 했는데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이 선거연합정당이 가시화될 경우 어떠한 돌풍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네, 지금 현 정부가 도저히 우리가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윤석열 정권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또 잘 못한 게 많아가지고 시민들이 약간 또 그러면 이후에 어떤 정치가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요. 그런 면에서 좀 그동안에 좀 흩어져 있던 이런 그 진보 정당, 가치 중심의 정당들이 좀 힘을 내서 함께 한다고 하면 거기에 좀 많은 시민들이 힘을 실어 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여러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교섭단체만 구성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지긋지긋한 혐오 정치가 좀 끝내면서 서로 선의의 경쟁하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로 변화하는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오랜만에 또 생방송으로 지금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우리 정의당 국민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정의당에 비해서 요즘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의당 어떤 모습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네. 환골탈태해야 할까요? 선거연합정당도 물론 좋지만. 예. 금방 뭐 말씀하셨지만 좀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또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다가가는 정의당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국민들이 싫어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너무 크게 대두돼서 그 리스크가 잘 관리되지 않는 것 같은 예. 그런 좀 정돈되지 않는 정당 그런 이미지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 그런 것들을 빨리 좀 탈피하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지금은 이제 혁신 재창당을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선거연합정당을 통해서 정말로 이 불평등과 그다음에 소수자들도 좀 살만한 사회, 청년들도 좀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가치 중심에 대한 비전들을 더 제대로 제시하면서 시민들이 다시 정의당에게 좀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활동을 하시는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의원분들이 우리 강은미 의원님 같은 이런 마음과 행보를 계속 좀 보여줬었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참 많은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광주 시민분들, 지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그 정의당을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또 그 사랑만큼 미치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을 여전히 또 사랑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광주가 지역구가 8석인데요. 그렇죠. 지방장치 이후로 한 번도 뭐 바뀌지 않는 뭐 이렇게 광주에 일정한 정당들이 독식하고 있는데 네. 좀 광주에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주면 저는 충분하게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광주의 저력을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고 하는 저에게 좀 힘을 좀 주시면 좋겠다, 저력을 네. 보여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예. 저와 정의당도 더 넓게, 더 낮게 힘들 편에 서서 신뢰를 되찾고 제대로 정치로서 보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서울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지셨고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광주 출판 기념회 언제 어디에 사는지 다시 한번 좀 공지를 해주시겠습니까? 기왕 뭐 네. 말씀하신 김에. 12월 10일이 일요일입니다. 예.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예. 염주체육관 안에 국민생활체육관이라고 건물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 건물에서 진행합니다. 예. 여기에서 최강 엄마 강은미 의원님을 만날 수 있겠군요. 네, 만날 수 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문정성시를 이룰 수 있도록 대성황이 또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죠.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